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리엘님, 네, 바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월 30일이네요.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5월이 다 지나갔고요. 시간 진짜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날씨가 좀 많이 지금은 굉장히 좀 좋죠. 많이 좋은데 점점 아마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질 것 같긴 하고요. 올여름이 또 굉장히 좀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더위 좀 관리를 미리미리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요즘 이상 뭐 기후들 뭐 계속 그것 때문에 좀 문제라서 올여름에 또 얼만큼 더울지 사실 예측 불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시기가 되니까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붓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내원을 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이제 부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붓는 이제 부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모르는 범위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많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종에 관심이 좀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 저는 부어요 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호소를 이제 붓는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이제 비욘드 PD님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작가님들이나 이게 여자분들을 좀 만나다 보면 대부분 붓는 것 때문에 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정말 다리가 부어서 아침 저녁 사이즈가 다르다. 나는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한데 아침 저녁 사이즈가 달라서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특별하게 원인이 없다라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지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이제 드시면 여자분들이나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둘 다 붓는 게 굉장히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이 이제 사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인들이 없다.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랑 뭐 심지어 이제 심장 초음파까지 다 했는데 뭐 심장 초음파, 간 초음파, 다른 검사들 다 했는데 원인 불명이라더라라고 해서 그냥 이제 뭐 병원 가니까 그냥 사세요라고 들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실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호소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진짜 불편감을 느끼시긴 하는데 실제 뭐 원인이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검사상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둘 수는 없고 그리고 검사상 안 나오는 원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환자분은 좀 불편하시는데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관심 가지게 좀 지켜보고 있는 사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붓는 거야 뭐 많은 분들이 붓죠. 붓는 분들은 좀 붓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저같이 이제 남자분들은 특히 젊은 남자분들 뭐 운동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은 붓는 것들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그러니까 좀 다리를 좀 보거든요. 다리를 뭐 이렇게 훑어본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운동하셔도 뭐 밑에 약간 다리 종아리 부분 이렇게 다리를 조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붓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막 발목이나 이쪽에 딱 붓는 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랑 여자분들의 사실은 뭐 호르몬 부분이나 여러 이제 생리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붓는 거에 대해서 민간요법이나 혹은
이제 다른 치료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런 치료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뭐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혹은 악화될 가능성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붓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위는 뭐 저야 이제 뭐 하지정맥류 시술하는 병원이기도 하고 이제 관심도가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 부종에 관심도가 많지만 아마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의 이제 붓는 것 중에는 뭐 손발이 부어요 라도 있지만 얼굴이 많이 붓는다.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서 힘들다. 왜냐면 이제 얼굴이 많이 부으면 이제 얼굴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뭐 사진을 찍든 뭐 어디 화면에서든 아니면 사람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생스럽다,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물을 좀 빼려고 해요. 그래서 붓기차를 먹는다든지 뭐 심지어 사실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중에 이제 이뇨제를 처방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죠. 이뇨제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열심히 마사지를 한다 그래서 뭐 괄사나 혹은 마사지 같은 것들, 얼굴 같은 경우 이제 괄사로 열심히 뭐 림프 순환을 위해서 이제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쓰게 됩니다. 쓰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이제 아침에 저녁에 좀 많이 좀 먹거나 좀 피곤하면 얼굴이 좀 부을 수도 있고 하죠. 할 때 확실히 이제 혈액순환 때문에라도 땀을 좀 뺀다 그래서 사우나를 간다든지 운동하고 나면 확실히 붓는 것들이 많이 빠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근본적인 뭐 사실은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도 약간 증상 완화의 측면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긴 하나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증상 조절은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나 혹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우리가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내 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 몸 안에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붓는다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붓는 거와 이제 많이 부으면 살이 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이제 속설이 있는데 제가 뭐 정확히 뭐 약간 정확히 의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붓는 것과 우리 이제 지방이랑은 분명히 좀 다른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걸 좀 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게 내가 부었는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기는 부종은 사실 체액이 몸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포 밖으로 빠지면서 사실 그쪽에 체액들이 피부 밑에 이제 피하 지방층이나 이쪽 이제 세포 밖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는 건지 살인 건지가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붓는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붓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근육이 붓진 않아요. 근육이 뭐 체액이 빠져나와서 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만약에 근육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거기 약간 근육이 빵빵해지거나 뭐 근성장이 되면 근육이 커지겠죠. 커지거나 혹은 뭐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미세 출혈이 생기면서 붓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종 때문에 이제 체액이 빠져나오면 생기는 이제 붓는 것들은 근육에서는 생기진 않죠. 근육에서는 생기진 않고 우리가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지방층이 체액들이 빠져나오면서 붓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피하 지방층에 미세한 혈관들도 많고 미세한 혈관,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들도 많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림프관들도 미세 지방 쪽, 그러니까 피하 지방층
쪽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물에 대한 혈류 흐름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거라 붓게 되면 피하 지방층의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이 찌는 것도 이 피하 지방층, 피하에 지방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볼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구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뭐 명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뭐 비만 중에 부종용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종이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는 부종이 쌓이다 보면, 부종이 계속 있다 보면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좀 잘 쌓이게 되고, 이러면서 그 붓는 부위에 지방의 부피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뭐 아주 동떨어진 거라, 붓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어, 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먼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붓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쉬운 방향으로, 혹은 제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사실은 좀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2주 만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찐이야님 오랜만에 왔더니 컷 하셨네요라고 하시는데요. 네, 더워서 했습니다. 더워서 했고 아이도 머리가 너무 덥수룩해서 자르는 김에 나도 같이 자르자라고 하면서 같이 짧게 잘라봤습니다. 붓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붓기 얘기를 좀 해보면 조금 이제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붓는 사람들이 보통 붓는다라고 그 주증상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를 어디로 안내를 하냐면 신장내과 쪽으로 보통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신장내과가 없다 그러면 보통 내과 이쪽으로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콩팥을 이제 우리가 투석을 보통 관리하시는, 이제 투석 혈관을 보통 진료 보시는 과, 그러니까 콩팥을 진료 보시는 과가 이제 신장내과인데요. 신장내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죠. 그러니까 신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수분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해질과 수분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콩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콩팥이 나빠지면 수분 대사와 이제 전해질 대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단백질도 빠져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붓는 것들이 분명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통 신장내과는 이제 내과 쪽에서 진료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혈액 검사들을 주로 하시죠. 혈액 검사를 좀 보고, 만약 이제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간이나 심장, 이제 보통 이제 심장이나 이제 간에 이상이 없는지를 또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뭐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혹은 초음파들을 보죠. 심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다수의 심장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은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붓게 됩니다. 대부분 뭐 그러면 당연히 붓죠. 당연히 붓게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 저희가 보는 주변에서 만나는 이제 분들 보면 대다수는 이 기능들은 정상인 경우들이 많아요. 정상인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전해질 대사, 그리고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알부민이나 이런 생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병적인 부종이에요. 병적인 부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종이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 이럴 때는 먼저 내가 민간요법을 해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처럼 검사를 해보는 것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오셨을 때 딱 제가 붓는 거에 특징들이 있어요. 붓는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신 부종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발이 굉장히 많이 붓고 다리가 붓고 이렇게 붓는 경우, 얼굴도 많이 붓고 이러면 그 부분은 사실 전신 부종이 생기면 아마 병적인 부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먼저 검사를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콩팥 수치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름철 부종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병적인 부종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병적인 부종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일반적으로는 약간 생리학적 원인을 조금 확인할 수 없는 부종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뭘 찾아야 되냐, 그러면 아니면 혹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붓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되니까 생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정체된다라고 하면 뭔가 어 이제 제가 이제 정 원장님, 우리 같이 일하시는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우리가 만약 붓는다고 하면, 우리 나 비욘디 할 건데 붓는다고 하면 시청자분들한테 관리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 드리면 좋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라면 먹지 마세요. 혹은 뭐 과하게 과식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사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수분 대사에 있어서 나트륨의 영향, 혹은 단백질의 영향, 혹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조금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붓죠. 저녁에 과식하고 나고, 혹은 밤에 야식 먹고 나면 당연히 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식 먹고 나면 아침에 붓는 게 당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의 부종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크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관리를 조금 필요할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소리를 조금 조절했는데 많이 크진 않죠, 지금은.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크게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부종 관리를 좀 항상 강조하거든요. 강조하는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붓는다고 방치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방치하지 말고 부었을 때, 그러니까 민간요법들을 너무 먼저 쓰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장 검사, 뭐 콩팥 검사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콩팥 검사, 그러니까 사실 혈액 검사 국내에서 검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내과 의원 가서 제가 좀 많이 붓는데 검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검사들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해드릴 거예요. 몇만 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검사들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실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붓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콩팥 기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 초기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관리를 하셔야 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신부전으로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젊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소리가 또 이제 작아졌나요, 이제? 이승현님, 네, 목소리 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제가 조절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절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좀 작아졌나 봐요.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목소리 볼륨을 조금 조절했어요. 네, 여름철에는 사실 수분 배출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제가 마시는 것처럼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너무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사실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면서, 이것 때문에도 사실 말초 혈액에 이제 혈류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또 붓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지금 제가 핸드폰을 켜놓지 않아서 핸드폰 소리는 들어가지 않는데 목소리가 좀 지금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지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좀 계속 드려볼게요. 마끼아또님 질문은 그냥 편하게 뭐 생각나시는 질문들 다 남기셔도 됩니다. 다 남기셔도 되고요. 제가 거기 맞춰서 제가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다 질문을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 테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질문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어가면요. 내용을 좀 이어가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너무 민간요법들만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젊다고 혹시나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연세가 드셔도 병원 그냥 가보셔도 뭐 특별한 거 얘기 못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검진을 막 40대, 50대가 지나셔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검진을 요즘은 사실 너무 병원들이 많잖아요. 병원도 많고 가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편하게 가셔가지고 한번 검진해 보시고요. 먼저 혈액 검사를 체크해 보세요. 많이 자주 붓는다라고 하시면 해보시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뭐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혈액순환 개선제들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약국에서 뭐 써볼 수 있고요. 뭐 저희가 뭐 붓기차라고 하는 뭐 차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차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써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약간 이뇨작용을 촉진하면서 우리가 몸 밖으로 소변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아마 부종들이 좀 좋아지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장에 콩팥에 약간 과부하를 조금 주면서 안 그래도 기능이 좀 떨어진 신장을 좀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민간요법을 먼저 해보지 말고 먼저는 이제 사실 병원이든 의원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조금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라면 먹지 마 아니면 혹은 이제 다른 거 야식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이제 날씨가 사실 따뜻해지고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저도 저녁 되면 나가고 싶어요. 밖에 한 바퀴 돌고 싶고 이제 나가다 보면 요즘 밖에 테이블들도 되게 많이 놓고 노상에서 맥주 한 잔, 편집해 맥주 한 잔 혹은 이제 뭐 포차나 혹은 치킨집들 이런 데가 다 야외 테라스를 다 오픈한 이제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뭐 치킨도 있고 혹은 맥주 한 잔 이런 이제 한 잔 한 잔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날씨 좀 더 더워지면 한강으로도 많이 가시겠죠. 한강에 가면 또 거기 가면 또 꼭 먹어야 되는 이제 야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뭐 부을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당연하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분 대사, 전해질 대사, 이제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트륨 대사 때문에도 많이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중에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일으킬 식사들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내 몸에 이제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또 하시는 시기란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저열량의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너무 적게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사실 우리 몸을 조금 보호하는 작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아예 그냥 기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평소에는 내가 막 2000칼로리, 3000칼로리 이상의 연료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난 다이어트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단식을 뭐 하루 이틀 혹은 절식을 조금 줄일 수는 있죠. 줄일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10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상태가 사실 기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기아 상태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단백질도 부족해지고 여러 칼로리들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전해질도 이게 사실은 불균형이 빠지면서 그러면서도 좀 부을 수 있습니다.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는지. 그래서 저도
이런 시기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균형 잡힌 식단을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려요.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면서 빼셔라. 대신 거기에서 이제 칼로리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들은 특히나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 탄수화물들을 줄이고, 그러면서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시고 드셔라. 그렇게만 드시고 아마 운동량을 조금 늘리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 8월이 휴가, 이제 뭐 어디 해외 뭐 이제 해수욕장 뭐 이런 데 간다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늦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2월, 3월부터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빼려고 하시면 몸에 100% 무리 와요. 무조건 무리가 오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이제 몸에 남은 상처들과 몸 안에 남은 상처들과 요요밖에 없을 거예요. 요요밖에 없을 거라 지금에 너무 급격하게 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작한다고 하면 균형 잡힌 식단들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잘 드시라는 거예요. 잘 드시고, 요즘처럼 이제 날씨 더워지면 환절기죠. 어떻게 보면 환절기에는 면역력도 떨어지는 시기예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 약간 일교차도 많이 차이가 나고, 겨울철이랑 봄철, 지금 여름철 온도 차이가 우리나라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라 많은 분들도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목감기 지금 많이 걸려서 좀 고생하시기도 하고, 뭐 요즘 뭐 기침 많이 하는 백일에도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감염에도 좀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은 오히려 더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조금 많이 하실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거나 우리 몸 관리할 때 뭐 식단이 7알이다 8알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7알 8알이라는 거는 잘 먹으라는 얘기지, 식단이 7알 8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줄여야지 살을 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는 잘 드셔야지 건강하게 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식단 조절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세 염증들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붓는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종아리 주위에 붉은 반점들이 생겨요. 야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증이랑 미세 염증이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동맥, 세동맥,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을 기점으로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동맥, 대동맥, 동맥을 나와서 말초를 이동해서 세동맥을 지나서 이제 말초, 이제 모세혈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사 과정이 지나면 다시 정맥을 지나겠죠. 세정맥, 가는 정맥, 정맥을 지나서 이제 대정맥을 지나서 이제 들어오는 게 다시 심장입니다. 그렇게 순환을 이렇게 하게 되죠. 순환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림프관들도 있어요. 림프관들도 가는 림프관부터 굵은 림프관으로 이렇게 타고 쭉 타서 우리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약에 노폐물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염증은 보통 이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눌 수 있죠. 급성 염증도 비슷한 염증, 같은 염증 반응이죠. 근데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여기가 피부에 상처가 생겼어요. 피부가 상처가 생기면 여기가 아무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뭐 혈액이 나오겠죠. 피가 출혈이 생기겠죠. 출혈이 생기면 출혈이 생긴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은 보호하는 반응으로 혈전들이 생깁니다.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응집하면서, 그리고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응집하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들은 사실 급성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죠. 그러면서 피떡지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가 뭐 아프고 붓고 빨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렇게 자연스레 뭐 빨갛기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붓기도 하죠. 이 붓는 것들이 미세한 이제 만성 염증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우리 몸에 작은 혈관들에 염증들이 생기면
그런 염증 반응의 일부로도 사실은 이 붓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 염증처럼 굉장히 심한 염증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사실은 뭔가 변화가 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혈관에 만약 염증이 생긴다, 동맥혈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러면 쭉 혈관에 염증들이 생기면서 말초로 사실 혈류들이 제대로 못 가거나 뭐 혈전 찌꺼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혈전들이 날아가면서 아예 말초에 혈관을 막으면서 굉장히 좀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보통 말씀드리는 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동맥 말고 이제 정맥을 통해서 이동하는 길이 말초에 있는 혈액들을 모아서 결국에선 정맥이라는 길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이제 옮겨주는 거잖아요. 이동시켜주는 건데 만약에 어, 정맥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정맥에 염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응집하게 됐죠. 그러면서 혈전 찌꺼기들이 생겨요. 그러면 혈전이 꽉 막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맥 혈전염들이 생겨요. 그러면 혈관을 막아버리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염증 자체로도 빨갛게 되고 통증도 생기고요. 붓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급성 염증들이 좀 아주 악화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만성 염증들 그리고 미세혈관에 생기는 염증들은 아마 혈액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염증 수치들을 좀 미세한 수치까지 좀 보는 검사가 HSCRP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일반적인 염증 수치보다는 조금 미세한 수치 변화까지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하이 센시티브 이제 굉장히 미세의 염증 수치까지 볼 수 있는 뭐 CRP 검사도 있긴 한데 염증 수치를 보는 검사도 있긴 한데 뭐 거기에서도 변화가 좀 크지 않는 미세 염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염증들이 반응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노폐물의 정체들이 좀 생기면서 체액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체액의 이 밸런스가 깨지고 수분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이런 수분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노폐물 대사에서도 밸런스가 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 노폐물들이 쌓이고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미세하게 생기면서 부을 수 있는 겁니다. 부을 수 있는 거라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만 되면 종아리 주변에 붉은 반점들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미세한 모세혈관이나 만성적으로 모세혈관들의 염증들이 발생하면 이렇게 붉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부가 약간 거미줄처럼 얽히성킨 이렇게 약간 울긋불긋하게 피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전에는 모세혈관염이라고 했어요. 모세혈관염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질환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죠. 류마티스 질환.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으면 모세혈관 같은 얇은 혈관들의 염증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울긋불긋해진다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울긋불긋해지고 약간 말초 혈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증상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약간 손발이 시리고, 그러니까 약간 시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통증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 형태나 말초 혈류 흐름이 안 좋으면 생길 수 있는 게 뭐 레이노 신드롬 같은 경우도 증후군 같은 경우도 말초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이제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해버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세 염증이랑도 연관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확실히 진단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진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치료할지를 계획을 좀 짜야 되죠. 필요에 따라서는 혈관 확장제를 좀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심한 경우는 제가 이제 혈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뭐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중에 손발 끝이 굉장히 시리고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에 쭉 보다 보면 이제 히스토리상, 그러니까 문진을 하다 보면 약간 흡연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흡연력이 있는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흡연력이 굉장히 좀 뭐 20년갑 이상, 20년 이상,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장시간 흡연을 해본 한 분들 중에서는 혈관, 말초혈관의 수축을 좀 잘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 좀 더 말초혈관에 좀 취약한, 말초혈관 질환이 좀 취약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말초혈관들,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는 약재들을 써서 증상 조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소염제를 같이 써서 염증 조절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소염제 자체가, 진통 소염제나 이런 소염제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이 관상동맥이나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뭐 위험도를 좀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일단은 수분 대사 관리, 이제 수분 관리, 수분 대사 관리, 전해질 관리, 전해질 그러니까 균형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하지만 뭐 야식이나 이런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야채나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이죠. 칼륨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소변이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또 끌고 나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분에 있어서 이제 붓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여름철에는 수분 관리를 좀, 수분 섭취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를 더 하셔야 되고요. 흘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그리고 말을 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이 날아간 만큼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보충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수분으로 섭취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이제 수분 섭취를 꼭 하셔야 된다는 측면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 하신다고 너무 금식 혹은 저칼로리 음식을 장기간 먹다 보면 이것 때문에도 사실 부을 수 있어요. 우리 몸 상태가 기아 상태, 단백질 균형 깨져서, 전해질 균형 깨져서 사실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당연히 운동도 하셔야 되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이런 시기일수록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기 굉장히 좀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은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사지를 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사지를 조금 말씀드리는데, 마사지 하면 일시적으로 좀 증상들은 좀 좋아지고 붓는 것도 분명히 빠집니다. 제가 아까 괄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림프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림프절들이 있는 부위들을 좀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면 당연히 붓는 것들에 호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강한 압력으로 붓다 보면, 그러니까 누르다 보면 림프절들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쓸어주듯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마사지 방법 중에 뭐 종아리도 있고 이제 동아리 이제 오금 있는데 림프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또 포인트는, 저는 사실 이제 발바닥을 좀 마사지 해줘라. 필요에 따라서 좀 발바닥을 좀 이렇게 두드려 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발바닥을 마사지 해준다 그래서 뭐 전신의 흐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발바닥 아치를 많이 그러니까 발바닥을 보면 이렇게 아치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발바닥 아치를 제대로 사실 이렇게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압박을 해줘서 그 발바닥 근육을 써줄 일이 많지가 않아서 항상 약간은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바닥 아치를 보면 발바닥은 미세한 혈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손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써야 되잖아요. 뭐 운동 이제 계속 뭐 컴퓨터를 하더라도, 뭐 핸드폰을 하더라도, 핸드폰을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엄지 쪽 손가락이 관절이 안 좋아지지만, 핸드폰을 하든 어쨌든 손은 계속 쓰니까 이 손가락을 계속 쓰면서
혈류들을 계속 이제 보내줘요. 그리고 심장이랑 가깝기도 하고요. 근데 심장이랑 가장 먼 곳에 있는 발바닥은요, 생각보다 저희가 발바닥을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가 발가락을 이렇게 써본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운동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발바닥을 제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신발 신다 보면 약간 아치형, 이제 사실 족저 근막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치가 들어간 이제 뭐 우리 패드를, 발판을 좀 쓰기도 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좀 신고 있기 때문에 하이힐을 계속 이렇게 신다 보면 발바닥이 약간 조금 경직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돼요. 발바닥을 쓰지 않고. 그런데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이 발바닥 아치가 이렇게 눌리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발바닥 아치가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근막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 근육들과 이 혈관 안에, 혈관이 이 굉장히 혈관과, 그러니까 우리 동맥과 정맥이 네트워크로 굉장히 이루어져 있어요. 발바닥은 굉장히 미세혈관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혈관들이, 혈관과 이 동맥 그 근육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한번 눌리고 펴지는 동작이 이렇게 돼야지, 물리고 펴지는 동작이 되어야 여기서 1차적으로 펌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펌프 역할을 해서 이게 이제 발목으로 올라가고 종아리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점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뭐 걷질 않으니까요. 걷질 않고, 걸어도 힐을 신는다든지 이 발바닥을 아치를 누르지 않는, 사실 신발들을, 너무 편한 신발들을 많이 신다 보니까 발바닥 아치를 활용을, 발바닥 밑에 있는 아치를 쓰질 못합니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안 그래도 혈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요. 확장되어 있는데 발 쪽으로 혈류가 몰리는데, 생활 습관상 혹은 너무 편의상 요 발바닥 아치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발바닥을 좀 이렇게 두드려주는 이제 마사지법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베제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뭐 발바닥 공, 그러니까 테니스 공이나 뭐 마사지볼 같은 경우로, 같은 걸로 발바닥을 계속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방하거나 증상을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이제 너무 강하게 뭐 오히려 이제 오금이나 림프절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런 림프절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차라리 발바닥을 좀 충분히 풀어줘라. 틈틈이 하루에 뭐 아니면 저녁에라도 발바닥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아마 주무시면 그 다음날 다리도 많이 가벼워질 거고 붓는 증상도 많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여기 댓글 달아주신 거 조금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승현님, 다리가 한쪽만 붓는 거랑 양쪽 붓는 거는 혈관 문제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 한쪽만 붓는다고 하면 명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혈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정맥이든 동맥이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양쪽이 붓는 경우는 뭐 사실 혈관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만 붓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혈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이런 림프 혈관계가 좀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권인숙님, 다리가 많이 붓는데요. 협심증 치료 중인데요. 원인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협심증이나 이런 뭐 심근경색을 앓는 분들은 심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심장의 심박출량이나 이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붓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심장 기능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약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키아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연고 발랐더니 붉은 반점이 사라지긴 했어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피부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연고 형태가 뭐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자체도 약간 이제 스테로이드가 하는 역할이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좋아지긴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군데군데 종아리에 이제 붉은 반점들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혹은 울긋불긋하게 피부가 변했을 때는 미세한 미세혈관들의 염증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현님, 손실인 경우 정형외과 가니 뜨거운 양초에 담그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양초가 뭐죠? 그 양초물 있잖아요. 양초물, 우리 양초 그 만드는 그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속에 있는 피부의 온도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부 온도를 올리면서 이제 증상 조절 때문에 해볼 수는 있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양초 맞아요. 뜨거운 양초에 직접, 그러니까 양초 촛불에 대라는 게 아니라 그 양초 만드는 그 재료 있잖아요. 그 재료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실제 뭐 마사지, 그러니까 뭐 네일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과는 아마 증상 조절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까치발 운동도 좋죠. 종아리를 계속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YS 송님, 밤에 누우면 발 쪽이 찌른, 맞아, 파라핀 맞어요. 파라핀이 사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긴 해서 증상 조절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죠. 밤에 누우면 발 쪽이 찌릿한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신경이 자극되면서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원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뭐 실제 뭐 족저 근막염이나 이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실제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뭐 증상 조절들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죠. 뭐 마사지도 좋고요. 뭐 충분히 근막을 좀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사지 볼은 이런 것들을 좀 써볼 수도 있고, 뭐 운동 등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증상 조절이 제일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병원에 가셔서 다른 이유가 없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에 붓는 분들 아마 지금 많이 느실 거예요. 점점 좀 불편하시고요. 저도 이제 이전에는 괜찮았다가 요즘 조금 붓고 좀 다리에 불편감이 생겨가지고 좀 더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붓는 분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